요즘 유튜브에서 발바닥 파스 이야기 정말 많이 보시고 따라 해보셨죠? 안녕하세요. 한의사 최용입니다. 최근에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발바닥 파스도 붙여봤는데 어떤 분은 잘 듣는다고 하는데 저는 왜 안 듣죠? 이제는 나아질 수 없는 건가요? 그런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발바닥 파스의 효과요? 절반만 맞습니다. 지금까지 잘못 붙인 파스 때문에 파스감만 날리고 계셨을 수 있습니다. 허리, 무릎, 손목, 왜 계속 아픈 건지 오늘 알려드릴게요. 저는 어르신들 편입니다. 30년 동안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의 아픔을 함께 해왔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어르신들만을 위한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발바닥 파스만 붙여서는 절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발바닥 파스는 순환을 통해서 몸을 좋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순환이 잘 맞는 부위는 잘 듣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다른 방법을 함께 해야 합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쑤시고 손목이 저린데 제대로 된 위치에 안 붙이면 아무 효과도 없습니다. 이걸 클릭해서 보시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정말 필요한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부분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허리든 무릎이든 손목이든 정확한 위치에 파스를 붙이면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발바닥 파스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발바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아픈 부위에 정확한 근육과 혈관 부위에 제대로 붙이면 그 효과가 몇 배로 커집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지금까지 잘못 알고 계셨던 파스 사용법을 완전히 바꾸게 될 겁니다. 그리고 부작용도 거의 없고 돈도 거의 안 들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진짜 효과 보는 방법까지 알게 되실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이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먼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파스를 이렇게 붙이고 계십니다. 허리 아프면 허리 한가운데 딱딱한 뼈 위에 딱 붙이시죠. 손목 아프면 손목 윗면에 붙이시고요. 무릎 아프면 무릎 전 가운데 뼈에 붙이시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파스감만 아깝습니다. 왜냐하면 뼈 위에 붙인 파스는 흡수가 거의 안 되거든요. 그냥 붙어 있기만 하는 거예요. 마치 벽에 붙인 포스터처럼 말이죠. 제가 30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파스는 위치가 전부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파스라도 잘못된 위치에 붙이면 효과가 없어요. 반대로 싼 파스라도 정확한 위치에 붙이면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어르신들만을 위해 진짜 효과 보는 파스 붙이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발바닥 파스와 함께하면 더욱 효과적인 방법들을 말이죠. 이 정보는 병원에서도 잘 안 알려주는 비밀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간단해서 사람들이 믿지 않거든요. 하지만 정말 효과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다른 아픈 어르신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한 분의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보는 잘못된 파스 붙이기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허리 아플 때입니다. 대부분 어르신들이 어떻게 하시냐면 허리 한가운데 딱딱한 뼈 위에 딱 붙이고 오세요. 선생님, 이쪽이 너무 아파요. 하면서 허리 가운데를 가리키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파스를 붙이신 거죠. 그런데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척추뼈가 있는 곳이거든요. 뼈 위에 붙인 파스는 흡수가 거의 안 됩니다. 마치 돌멩이 위에 물을 부은 것과 같아요. 그냥 겉으로만 흘러내리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척추 옆쪽 근육이 만져지는 부위에 양쪽으로 붙이셔야 합니다. 허리를 만져보세요. 가운데 딱딱한 뼈 말고 그 옆에 조금 부드러운 부분이 있죠. 바로 그곳입니다. 거기가 척추를 잡아주는 기둥 같은 근육들이 있는 곳이에요. 부산에 사시는 박 할아버지가 그랬어요. 35년 동안 버스 운전을 하시다가 허리가 너무 아파서 오셨는데 처음에는 계속 가운데만 붙이고 계셨어요.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대로 양쪽 근육에 붙이시니까 아, 이게 이렇게 다르구나.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손목 아플 때입니다. 어르신들이 손목 아프시면 어떻게 하시냐면 아픈 손목 윗면 뼈에 딱 붙이세요. 여기가 아프니까 여기에 붙이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틀렸습니다. 손목 윗면은 뼈가 주로 있는 곳이에요. 거기 붙이면 역시 흡수가 안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손목 안쪽이나 팔꿈치 쪽 근육 부위에 붙이세요. 손목을 뒤집어 보시면 안쪽에 혈관이 보이죠. 맥박도 뛰고요. 바로 그 부분이에요. 거기는 살이 부드럽고 혈관이 많아서 파스 성분이 잘 스며 들어갑니다. 진주에 사시는 김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선생님 손목에 계속 붙였는데 왜 안 낫나 했더니 안쪽에 붙이니까 하루 만에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세 번째, 무릎 아플 때입니다. 무릎 아프시면 대부분 어떻게 하시죠? 무릎 정가운데 그 둥근 뼈에 딱 붙이세요. 슬개골이라고 하는 그 뼈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효과가 없습니다. 슬개골은 딱딱한 뼈거든요. 거기에 파스를 붙여봤자 흡수가 안 됩니다. 그럼 어디에 붙여야 할까요? 무릎 양옆 근육이나 무릎 뒤쪽 오금에 붙이세요. 무릎을 만져보시면 가운데 뼈 말고 양옆에 조금 말랑한 부분이 있죠. 거기가 근육이에요. 그리고 무릎 뒤쪽 오금은 혈관이 많이 지나가는 곳이라 흡수가 정말 잘 됩니다. 세종에 사시는 정 할아버지는 90살이신데요. 무릎이 너무 아파서 100m만 걸어도 앉아서 쉬어야 했어요. 그런데 파스를 오금에 붙이기 시작하시니까 이게 뭐지? 하시면서 놀라셨어요. 지금은 하루 30분씩 산책도 하세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핵심은 이겁니다. 뼈에 붙이지 마시고 근육이나 혈관이 많은 곳에 붙이세요. 왜냐하면 파스는 피부로 스며들어서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효과를 내는 거거든요. 뼈 위에 붙이면 그냥 겉에만 있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건 마치 약을 먹을 때와 같습니다. 약을 입에 넣고 씹지도 삼키지도 않으면 효과가 없는 것처럼 파스도 제대로 흡수될 수 있는 곳에 붙여야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댓글로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파스를 어디에 붙이셨나요? 허리면 허리, 손목이면 손목, 무릎이면 무릎이라고 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 중에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선생님, 저는 발바닥 파스 붙이고 좋아졌는데요. 무릎 통증도 줄어들고 허리도 편해졌어요. 맞습니다.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가 어디서 나온 건지 정확히 알아야 해요. 그래야 더 확실한 효과를 보실 수 있거든요. 발바닥 파스가 효과를 보이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발바닥에는 정말 많은 신경이 모여 있습니다. 무려 7,000개가 넘는 신경 끝점이 발바닥에 모여 있어요. 이 신경들이 우리 몸의 여러 부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바닥을 자극하면 멀리 떨어진 무릎이나 허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마치 리모컨 같은 거예요. TV 리모컨을 누르면 멀리 있는 TV가 켜지잖아요. 발바닥도 비슷합니다. 발바닥을 자극하면 멀리 있는 다른 부위에 신호가 전달되는 거죠. 두 번째, 동양의학에서 말하는 반사구라는 게 있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 동양의학에서는 발바닥의 특정 부위가 몸의 특정 부위와 연결되어 있다고 봤어요. 발바닥 가운데는 척추와 연결되고 발 안쪽 가장자리는 척추 옆 근육들과 연결되고 발가락 아래 부분은 어깨와 연결된다고 했습니다. 특히 발바닥 가운데 약간 위쪽에 용천혈이라는 중요한 지점이 있어요. 한의학에서는 여기를 전신의 통증과 염증을 조절하는 핵심 지점으로 봅니다. 광주에 사시는 정 할머니가 그랬어요.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40년 넘게 고생하셨는데 무릎 때문에 발바닥 파스를 시작했더니 예상치 못하게 손 관절 통증도 좋아지셨다고 해요. 이게 바로 발바닥의 전신 효과입니다. 세 번째,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발바닥은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이에요. 그래서 혈액이 모였다가 다시 심장으로 올라가는 중요한 지점이죠. 여기에 파스를 붙이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전신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또 중력 때문에
몸 안에 나쁜 물질들이 자연스럽게 발적으로 내려오는 경향이 있어요. 발바닥 자극은 이런 나쁜 물질들을 배출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발바닥은 피부가 얇아서 파스 성분이 빠르게 흡수돼요. 특히 용천혈 주변은 피부 지방이 적고 혈관이 많아서 파스 성분이 빠르게 혈류를 타고 전신으로 퍼져나갑니다. 실제로 3년 전 일본 도쿄 대학 연구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발바닥 자극이 전신의 근막 네트워크를 통해 멀리 떨어진 부위에 긴장을 풀어 준다는 사실이 증명됐어요. 근막이라는 건 우리 몸 전체를 감싸는 하나로 연결된 조직이에요. 마치 전신 타이즈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부분을 당기면 다른 부분도 영향을 받는 거죠. 또 발바닥 자극은 우리 몸의 자연 진통제인 엔돌핀 분비를 늘려줍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발바닥 자극 후 15분 이내에 혈중 엔돌핀 수치가 최대 40%까지 올라갔다고 해요. 그래서 발바닥 파스를 붙인 후 많은 분들이 전신이 편안해지는 걸 느끼시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발바닥 파스가 효과가 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충분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발바닥에서 시작된 좋은 효과가 정작 아픈 부위에 제대로 전달되려면 그 부위도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무릎이 아픈데 무릎에는 뼈 위에 파스를 붙이고 발바닥에만 제대로 붙인다고 해서 최대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허리가 아픈데 허리 가운데 뼈에 파스를 붙이고 발바닥에만 의존한다고 해서 완전히 나을까요? 역시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30년 동안 환자분들을 보면서 깨달은 건 이겁니다. 발바닥 파스의 순환 효과는 인정하되 정작 아픈 부위에는 정확한 위치에 파스를 붙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발바닥에서 시작된 좋은 효과가 아픈 부위에서 최대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건 마치 길을 잘 닦는 것과 같아요. 발바닥 파스가 전신에 좋은 혈액순환의 길을 만들어주면 아픈 부위에 정확한 위치에 붙인 파스가 그 길로 들어온 좋은 성분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거죠. 한 환자분은 처음에는 발바닥 파스만 붙이셨는데 효과가 어느 정도는 있었어요. 그런데 허리 양쪽 근육에도 제대로 붙이기 시작하시니까 아, 이게 이렇게 다르구나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제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종이와 연필 준비하셔서 메모하셔도 좋고 이 영상을 저장해 두셔도 좋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밤 꼭 실천해 보세요. 먼저 통증 부위별로 파스를 붙이는 정확한 위치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무릎이 아프신 분들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무릎 양옆 근육에 붙이세요. 무릎을 만져보시면 가운데 딱딱한 뼈 말고 그 양옆에 말랑한 부분이 있죠. 바로 그곳입니다. 두 번째, 무릎 뒤쪽 오금에 붙이세요. 오금은 혈관이 많이 지나가는 곳이라 흡수가 정말 잘 됩니다. 그리고 발바닥에는 뒤꿈치에서 조금 위쪽 발바닥 가운데 부분에 붙이세요. 여기가 바로 골혈이라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특별히 기억하세요. 무릎 통증은 꼭 양쪽 발 모두에 붙이셔야 합니다. 한쪽 무릎만 아프더라도 두 발 모두에 파스를 붙여야 효과가 좋아요. 대구에 사시는 김 할머니는 처음에 아픈 쪽 발에만 붙였는데 선생님 말씀대로 양쪽에 붙이니까 효과가 훨씬 좋더라고요. 라고 하셨어요. 허리가 아프신 분들 이렇게 하세요. 허리는 절대 가운데 뼈에 붙이지 마세요. 척추 양옆 근육, 그러니까 허리를 만져보시면 가운데 딱딱한 부분 말고 그 옆에 조금 부드러운 부분이 있죠. 바로 그 근육에 양쪽으로 붙이세요. 그리고 발바닥에는 한가운데 파스를 붙이세요. 발가락을 구부리면 발바닥에 움푹 들어간 부분이 생기는데 그 중앙이 바로 용천혈입니다. 허리 디스크나 요통이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에 집중해서 붙이시고 발 뒤꿈치 중앙에도 하나 더 붙이시면 더 효과적입니다. 20년 동안 허리 통증이 있으셨던 한 환자분도 이 방법으로 2주 만에 눈에 띄게 좋아져서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어깨가 아프신 분들은 이렇게 하세요. 엄지발가락 바로 아래 발바닥 부위와 새끼발가락 아래쪽 부위에 파스를 붙이세요. 그리고 어깨 자체에는 뼈가 있는 위쪽 말고 어깨 뒤쪽이나 옆쪽 근육 부위에 붙이세요. 특히 오십견이 있으신 분들은
아픈 쪽 어깨와 같은 쪽 발에 조금 더 큰 파스를 붙이시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울산의 최할아버지는 팔을 들어 머리 감는 것조차 힘들었는데 3주 후에는 손주와 배드민턴까지 칠 수 있게 됐어요. 라고 기뻐하셨습니다. 목이 아프신 분들은 이렇게 하세요. 목도 마찬가지로 가운데 뼈 말고 목 양옆 근육에 붙이세요. 그리고 발바닥에는 두 번째와 세 번째 발가락 사이에서 발바닥 쪽으로 약 2cm 들어간 지점에 붙이세요. 스마트폰 사용으로 목이 뻐근하신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자, 그런데 파스를 붙이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발을 깨끗이 씻고 완전히 말리세요. 따뜻한 물에 5분 정도 발을 담그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효과가 더 좋습니다. 물기가 남아있으면 파스가 잘 붙지 않고 효과도 떨어지니까 수건으로 꼼꼼히 말리세요. 두 번째, 파스는 어떤 것을 써야 할까요? 약국에서 파는 대부분의 파스가 효과적이에요. 특히 다음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을 권해드립니다. 캡사이신은 혈액순환을 돕고 통증을 줄여줍니다. 살리실사는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좋습니다. 멘톨은 시원한 느낌으로 즉각적인 통증 완화를 느끼게 해줍니다. 천연약초 추출물은 부작용은 줄이고 지속 효과는 높이는 성분입니다. 약국에서 근육통 파스 또는 관절통 파스라고 말씀하시면 적합한 제품을 추천해 드릴 거예요. 특별히 비싼 제품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분과 붙이는 위치입니다. 세 번째, 언제 얼마나 오래 붙여야 할까요? 이것 꼭 기억하세요. 최적 시간은 잠자기 전에 붙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밤 동안 우리 몸은 회복 모드로 들어가기 때문에 파스 성분의 흡수와 작용이 가장 잘 됩니다. 저녁 9시부터 10시 사이에 붙이시면 가장 좋습니다. 지속 시간은 8시간에서 12시간 정도 붙여두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에 붙이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떼어내세요. 절대로 24시간 이상 붙이지 마세요. 피부 자극이 올 수 있습니다. 사용 주기는 처음 일주일은 매일 저녁마다 붙이시고 이후에는 이틀에 한 번씩 붙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3일에서 5일 내에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지만 오래된 통증은 최소 3주 이상 꾸준히 하셔야 완전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80세의 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 사흘은 별 차이를 못 느꼈어요. 포기할까 싶었는데 5일째부터 확실히 달라지더라고요. 지금은 3개월째 계속하고 있는데 통증이 거의 없어요. 특별히 주의하셔야 할 분들도 계십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매일 발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빨갛게 되거나 가려움이 있으면 즉시 중단하시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처음에 작은 면적에 테스트해 보세요. 상처가 있는 부위에는 절대 붙이지 마세요. 자, 정리해 드릴까요? 첫 번째, 발을 깨끗이 씻고 말리기. 두 번째, 통증 부위에 맞는 위치에 파스 붙이기. 세 번째, 8시간에서 12시간 붙였다가 아침에 제거하기. 네 번째, 일주일은 매일, 이후에는 이틀에 한 번씩 적용하기. 이 간단한 4단계만 따라하시면 통증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효과를 2배로 올릴 수 있는 비밀이 더 있어요. 첫 번째 비밀,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하루 7잔에서 8잔 이상의 물은 파스 성분이 몸 안에서 잘 퍼지도록 돕고 나쁜 물질 배출에도 도움이 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물을 충분히 드시지 않아서 효과가 반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아까운 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파스 성분이 피부로 흡수되면 혈관을 타고 돌아다녀야 하잖아요. 그런데 몸에 물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져서 성분이 제대로 돌아다니지 못해요. 마치 마른 논에 물을 대는 것과 같습니다. 물이 충분해야 구석구석까지 잘 스며들죠. 매 식사 때마다 물 한 잔씩, 그리고 아침, 오후, 저녁에 한 잔씩 드시면 충분합니다. 특히 파스를 붙이기 전에 물 한 잔, 아침에 떼어낸 후에도 물 한 잔 드시면 더욱 좋아요. 세종에 살고 계신 68살의 박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말씀대로 물을 많이 마시기 시작했더니 파스 효과가 확실히 더 좋아졌어요. 이제는 잠들기 전에 파스 붙이고
물 한 잔 마시는 게 습관이 됐답니다. 두 번째 비밀, 아침에 발목 돌리기를 해보세요. 일어나서 침대에 앉은 상태로 양쪽 발목을 각각 10번씩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세요. 단 1분이면 되는 간단한 운동이지만 발의 혈액순환을 돕고 파스 효과를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그리고 발가락 스트레칭도 해보세요. 발가락을 쭉 폈다가 구부렸다를 10번 반복하는 겁니다. 여기서 특별한 팁 하나 더 드릴게요. 테니스 공이나 골프공을 발바닥 밑에 두고 부드럽게 굴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발바닥 마사지 효과까지 볼 수 있어서 파스 효과가 더욱 좋아집니다. 울산에 사시는 최 할머니는 아침마다 5분씩 발목 돌리고 발바닥 마사지 하는 것만으로도 파스 효과가 훨씬 오래 가는 것 같아요. 무릎 통증이 거의 느껴지지 않게 됐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비밀, 염증을 줄이는 식단이 정말 중요합니다. 파스가 아무리 좋아도 계속 염증을 만드는 음식을 드시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이건 마치 구멍난 양동이에 물을 붓는 것과 같아요. 염증을 줄이는 음식들을 많이 드세요. 생강과 강황 같은 향신료는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생강차나 강황 우린 물을 하루 한 잔씩 드시면 좋아요. 오메가3가 많은 생선도 드세요. 고등어, 삼치,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이 특히 좋습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는 꼭 드시길 권해드립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베리류와 녹색 채소도 좋습니다. 블루베리,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것들이죠. 견과류와 올리브 오일도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면 이런 음식들은 줄이세요. 정제된 설탕과 밀가루 음식, 잦은 가공육, 트랜스 지방이 들어간 식품들은 염증을 늘립니다. 완전히 끊으실 필요는 없지만 조금씩 줄여나가시면 됩니다. 저의 오랜 단골 환자이신 한 할아버지는 발바닥 파스와 함께 염증을 줄이는 식단을 시작한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어요. 식단을 바꾸고 파스를 함께 사용하니 효과가 2배는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이제는 통증약을 거의 먹지 않게 됐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벼운 걷기 운동을 하세요. 하루 20분에서 30분의 가벼운 걷기는 혈액순환을 돕고 근육을 강하게 합니다. 파스 요법과 함께 할 때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처음에는 5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세요. 통증이 허락하는 만큼만 하시면 됩니다.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움직이시는 게 한 번에 많이 하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74살의 안 할아버지는 처음엔 집 앞 버스 정류장까지만 걸었는데 지금은 하루 30분씩 바닷가를 걷고 있어요. 허리 통증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파스와 걷기를 함께하니 효과가 2배로 좋아지는 것 같아요. 라고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4가지 습관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하루 7에서 8잔 물 마시기. 두 번째, 아침 발목 돌리기와 발바닥 마사지. 세 번째, 염증 줄이는 식단 실천하기. 네 번째, 가벼운 걷기 운동하기. 이 4가지 습관과 올바른 파스 사용법을 함께 하시면 단순히 통증이 줄어드는 것을 넘어서 전체적인 건강이 좋아지실 겁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분들 중에 이 모든 것을 다 실천하신 분들은 정말 놀라운 변화를 보이셨어요. 몸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표정도 밝아지시고 삶에 대한 의욕도 되찾으셨거든요. 파스만 붙이지 마시고 몸이 나으려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분명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에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조합해서 실천해야 하는지,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긴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바닥 파스, 잘 쓰면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저도 그걸 부정하지 않아요.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좋아지셨거든요. 하지만 진짜 효과를 보려면 정확한 위치와 올바른 습관까지 함께 해야 합니다. 제가 30년 동안 진료실에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통증 치료에는 왕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만 해서는 안 되고 여러 가지를 함께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린 방법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발바닥 파스의 순환 효과를 활용하세요. 용천혈을 중심으로 한 발바닥 파스는 분명히 전신 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7,000개의 신경말단, 반사구 이론, 혈액순환 개선 효과는 실제로 존재해요. 두 번째, 아픈 부위에 정확한 위치에 파스를 붙이세요. 허리 아프면 허리 양쪽 근육에, 무릎 아프면 무릎 양옆과 오금에, 손목 아프면 손목 안쪽이나 팔꿈치 근육에, 어깨 아프면 어깨 뒤쪽 근육에, 목 아프면 목 양쪽 근육에 붙이세요. 뼈에 붙이지 마시고 근육과 혈관이 많은 곳에 붙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 번째, 생활 습관으로 효과를 배가시키세요. 충분한 물 마시기, 아침 발목 돌리기, 염증 줄이는 식단, 가벼운 걷기 운동, 이 네 가지를 함께 하셔도 효과가 2배로 좋아집니다. 실제로 제가 수많은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본 결과 파스만 사용하신 분들보다 이 모든 것을 함께 하신 분들의 만족도가 3배 이상 높았어요. 73살의 박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발바닥에만 붙였다가 무릎 옆에도 붙이고 물도 많이 마시고 걷기도 하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이제는 손주들과 놀아주는 게 즐거워요. 그리고 광주의 한 요양원에서 있었던 일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휠체어에 의존하던 5명의 어르신들에게 이 모든 방법을 알려드리고 6개월간 관찰한 결과 그 어르신들 중 3분이 보행기 도움만으로 걸을 수 있게 되었고 1명은 짧은 거리지만 완전히 혼자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양원 원장님은 단순히 몸이 좋아진 것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이제 끝났다는 체념에서 아직 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바뀐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올바른 파스 사용법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단순히 통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일상을 되찾는 것입니다. 아픔 때문에 포기했던 취미,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 가보지 못했던 곳, 이 모든 것을 다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꼭 한번 시도해 보세요. 무릎이 아프시면 발바닥, 뒤꿈치 위쪽, 무릎 양옆 근육, 오금, 허리가 아프시면 발바닥 용천혈 허리 양쪽 근육, 손목이 아프시면 발바닥 해당 반사구, 손목 안쪽, 어깨가 아프시면 발가락 아래 부위, 어깨 뒤쪽 근육, 이 조합이 진짜 통증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물 한 잔 마시고 내일 아침에는 발목 돌리기도 해보세요. 3주 후에 달라진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어쩌면 그것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통증은 단순한 몸의 고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쁨, 행복, 삶의 의미까지 앗아갑니다. 이제 나이 들었으니 그냥 참고 살아야지라는 생각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오늘 배우신 방법을 실천하시면 단순히 통증에서 벗어나는 것을 넘어 진정한 삶의 활력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한 환자분이 말씀하셨습니다. 통증이 사라지니 다시 살고 싶다는 의욕이 생겼어요. 여러분도 그런 날이 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정확한 위치에 파스를 붙이는 것으로요. 그리고 이 소중한 정보를 통증으로 고통받는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알려주세요.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꼭 알려주세요. 저도 시도해 봤는데 효과가 있었어요. 어떤 파스 종류가 좋나요? 같은 질문이나 경험 공유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댓글 하나가 다른 어르신들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이어지는 다음 영상과 추천 영상도 시청하셔서 필요한 정보를 하나도 놓치지 마세요.